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통장이 정지되고 돈도 카드도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 우리 시니어님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내 계좌를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정지됐다는 문자가 오고 은행도 경찰도 어디서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의 허위 신고로 가능해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통장이 꽉 묶이고 3년 동안 계좌도 새로 못 만들고 모든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무서운 사기.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사기를 바로 통장 묶기 사기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바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범죄자가 악용해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의 통장을 묶어버리는 수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평소처럼 잘 쓰던 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와 계좌를 정지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남의 돈을 받은 기억조차 없는데 내 통장이 막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경찰서에 찾아가도 경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은행에 가보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가 되어야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 저 말만 들으며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계좌가 정지되면 3년 동안 새 통장도 못 만든다는 사실. 그동안 자동이체도 못하고 신용카드도 못 쓰고 적금도 못 붓고 요즘은 병원비 결제조차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통장이 묶이는 순간 일상생활이 모두 멈춰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풀려면 수십 장의 서류를 써서 내 결백을 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저 누군가가 일부러 내 계좌에 돈을 보내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급정지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누군가 내 돈을 속여서 빼갔다 싶으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그 계좌 지급을 멈춰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기꾼들이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통장 번호를 알아낸 뒤에 1만원, 5만원 혹은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부러 입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신고하는 거죠.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으니까 은행은 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즉 통장을 막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신고만 있어도 바로 정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피해자 통장이 먼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장 묶기 사기 혹은 묶기 피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범인은 아무 손해도 없이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금융생활이 정지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통장 묶기 사기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서류를 써가며 결백을 증명해야 겨우 통장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으로 가세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면 또 말합니다. 저희는 계좌를 정지하거나 푸는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으로 가보세요. 결국 피해자는 이 기관 저 기관을 몇 번씩이나 돌고
수십 장짜리 소명서에 문자 내역, 입금 내역, 협박받은 기록까지 손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통장 풀고 싶으면 50만 원 보내. 안 보내면 계속 묶어둘 거야. 즉,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통장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협박인데도 이런 상황을 정부나 기관이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자분은 계좌를 묶어놓고는 풀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너무나 뒤바뀐 상황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나 기관이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이런 통장 묶기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보냈다.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에이, 몇만 원 들어왔는데 뭔 일 있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로 내 통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하셔야 할 첫 번째, 즉시 은행에 전화하세요.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이상 거래 같습니다 하고 이상 거래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꼭 챙기세요. 문자 메시지 캡처, 입금 내역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사기꾼이 보낸 협박 내용. 이걸 준비해서 소명서에 첨부하셔야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한 개의 계좌만 쓰고 계신다면 금융생활을 분산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비용 통장, 자동이체용 통장, 비상용 통장. 이렇게 나눠 놓으면 혹시 한 통장이 묶여도 모든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분산이 피해를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모든 계좌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나눠두는 예방 차원에서 여전히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하나로 내 통장이 멈추고 내 일상이 한순간에 끊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억울하게 통장을 잃고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모르는 돈엔 절대 침묵하지 말기,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세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